네, 오늘 자기소개서 클리닉 함께해 주실 자소서의 대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서류 전형도 준비하시고 인적성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실 텐데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수 대표님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근데 또 밖에는 벚꽃이라든지 봄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활짝 열고 한 손을 크게 내쉬고 다시 한번 힘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지도해 주실지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자기소개서 클리닉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우리 여성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학생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남학생들도 아모레퍼시픽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또 소비재 기업 중에서 최고의 탑인 그런 기업으로도 알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양한 브랜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 그리고 헤어 쪽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되어 있는 아모스 등 이렇게 다양하게 브랜드 파워를 제시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주제로 지도해 주실 예정이고요. 4월 3일부터 이제 상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집 부분과 지원 자격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 그룹 차원으로 뽑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그다음에 이니스프리 그리고 에뛰드 각 계열사별에서 채용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그룹 계열사 모두가 SCM하고 현장 영업관리를 상당히 중심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SCM은 올해 초에 수시 채용으로 이미 신입 채용이 끝났고요. 지금 이번에는 경영지원 스텝 쪽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그리고 각 분야별 영업관리 인력들을 신입 정규직과 그다음에 인턴 개념의 채널 부스터 차원으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일반직과 채널 부스터를 이제 따로 채용을 하는군요. 채널 부스터부터 살펴볼까요? 마케팅, 영업관리, 디자인 직무를 별도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현장 경험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근무를 이제 아모레퍼시픽 사수분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네. 그분께서도 항상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그 현장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영업관리직 친구들은 이제 현장에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직무인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전반적인 생산이나 이런 연구직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즘에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마케팅, 영업관리, 디자인 쪽으로 해서 채널 부스터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채널 부스터는 인턴 모집입니다. 인턴. 네, 그래서 그 신입 채용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져 있지만 면접이요. 근데 이제 채널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인턴 실습을 7월하고 8월 2개월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3차 면접을 하고 인턴 실습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이공계 쪽으로 생산과 그런 쪽도 채널 부스터를 확대를 할 사항이다라고 언급을 한 방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널 부스터로 뽑히게 되면 어떻게 해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되나요? 네, 통상 이제 2개월 정도 해서 2개월. 여러 가지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본연의 기업이 담고 있는 기업의 소명과 그다음에 핵심 가치, 인재상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 관리를 이제 대부분 이제 영업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일단 현장을 다 돕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 근무를 약 한 달, 그러니까 약 3에서 4주 정도를 시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리따움 가두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대리점, 그다음에 방문 판매. 여러분들 방문 판매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아줌마들이 아직도 있나요? 네, 아모레 아줌마들이 계시고요. 보통 이제 서울 변두리나 외곽 지역에 보면은 예. 보통 건물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3층에 좀 허름한 건물 같은 데서 예.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영업관리 담당자들은 그 지사장이라든지 그 지사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매출을 창출시키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 판매 지사라든지 백화점, 그다음에 가두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순환근무를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네. 경험을 한 달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 개인별로 맞는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또 약 3에서 4주 정도 이제 부서 실습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영업관리,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업무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3차 면접을 통해서 나중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직무 역량은 무엇이며 그 직무 역량을 자소서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부터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네, 직무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채용 설명회에서도 언급을 한 바인데요.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매칭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그 아모레퍼시픽의 기업 문화가 잘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무, 기업 그리고 나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핵심적인 직무인 꽃인 BM 직무가 있습니다. 마케팅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이 BM 직무를 예를 들자면 내가 BM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가 강점을 가져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원료의 그런 씨앗은 성분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 소비자가 만나는 지점까지 어떻게 가는 과정일까? 그 처음에 공장 단계부터 소비자가 만나는 지점까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메인을 항상 둬야 되고요. 큰 그림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항상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다. 그런 자소서의 그런 부분 핵심 키워드로 녹여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 소제목과 그리고 두 갈씩의 그러한 강점을 딱딱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떻게 되죠? 네, 총 5개 항목이고요. 5개. 네. 네. 첫 번째가 그 귀하가 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아모레퍼시픽이 왜 적합하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지원 동기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회사의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역량 그리고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강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이거는 정말 아모레퍼시픽이 좀 스페셜하게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네. 아름다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아름다움을 어떠한 소명으로 실현을 시키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비전을 언급을 해서 이렇게 총 5개의 질문 항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목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모레퍼시픽의 지원 동기만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이제 친구들은 돈 아니면 이렇게만 생각을 할 텐데 네. 진짜 내가 회사의 가치를 따져보고 어떤 기준인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과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는 매칭을 생각해보고 답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족한 역량이 뭐고 네. 그리고 그 역량을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친구들이 보통 이 부족한 역량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단점이 뭐지? 역량에 내가 잘못된 게 뭐지?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는데 내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내가 내가 직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현장 경험도 좋고 내가 뭐 관련된 그러한 교육 과정도 좋고요. 그리고 현장 그런 박람회도 좋고 내가 이런 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고 노력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강점인데요. 직무 연관되어 있는 역량과 자질 중에서 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강점을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의하라라고 이게 진짜 언급되어 어려운 것 있는데 같아요. 네, 근데 놓치고 있는 게 뒷부분이에요. 입사한다면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근데 친구들은 나 아름다움을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만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직무를 먼저 좀 연관을 하면서 내가 입사를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면 좋을까? 직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단어들과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결을 지어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아름다움.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은 이 비전 입사 후 포부가 정말 학생들한테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제가 앞으로의 5년, 10년 어떨지 모르는데 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말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기업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너가 우리 기업을 알고 있어서 하는 거냐 이 질문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일단은 다트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하시고 방향성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방향성 안에서 본인이 앞으로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직무와 연관을 지어서 계획을 적어보시면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이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답을 한번 정해보시고 자기 스토리를 연결지어서 답변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에 합격한 여러분들의 선배의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면서 이 합격 비결이 무엇인지 박소윤 대표님의 설명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제가 그 기업과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왜 이 기준에 아모레퍼시 적합하냐, 그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죠. 첫 번째 항목. 네, 예. 그 이 친구는 보면은 좋아하는 일과 아모레퍼시픽의 교집합이라고 먼저 소제목에서 보여지고요. 자신은 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과 위기 오더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본인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좋아하는 일이고 얼마만큼 아모레퍼시픽에 애정도가 있는지가 이제 보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가 직무 경험에 대해서도 전공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이 품질 보증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어떠한지를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이쪽에서의 어떻게 비전을 보이고 성장하고 싶은지가 확실하게 보여진 점이 잘 두드러지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게 왜 우리 회사에 적합하냐라는 항목이었는데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쓸 때 많이들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 아모레퍼시픽을 지원할 때 가장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네. 어떤 게 있냐. 저희 어머니는 설화를 쓰고 있고 제 큰언니는 마몽드랄 아내를 쓰고 있고 네. 저는 에뛰드 동생은 뭐 이니스프리를 쓰고 있다. 예. 이거를 막 씁니다. 그게 도대체가 왜 회사를 선택한 기준이냐? 그거 맞지는 않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화장품이나 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가 네.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그 기업에 있어갖고 강점과 약점들을 내가 어떻게 살리고 더 죽이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에 좀 뭔가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강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꼭 쓰셔야 되고 이 친구가 최종 올해 그 수시 채용에 합격한 친구인데 본인이 지원한 게 품질입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도 품질 문화를 사실 선도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 친구도 여기 썼지만 여러 가지 품질 관련된 시스템을 선행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캐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원한 품질 분야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분야가 확실하게 그다음에 기업, 직무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적합합니다. 확실하게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쓰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직무, 기업 이 세 가지가 매칭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서를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대신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런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서류 탈락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서류 조건이 토익 700점 이상이고 토익 스피킹 성적 보유인데 서류 탈락입니까? 안 되면 바로? 이게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스펙 초월의 채용을 몸소 실천하고자 이런 부분을 좀 없앴고요. 다만 영어 점수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토익과 그다음에 회화 점수 둘 중에 하나만 보유를 하면 되는데 여긴 점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영어 점수가 토익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화 점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뭐 5급이든 8급이든 그건 이제 나중에 해당 지원 직무에 맞춰서 평가를 할 부분이지 반드시 토익 점수도 있어야 되고 회화 점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죠.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채널 부스터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네. 뭐 자격 조건이라고 해서 뭐 딱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인턴 채용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고 뭐 서류 전형하고 인적성하고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을 진행한 후에 그다음에 인턴시스 2개월을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차 면접을 하고 정규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뭐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전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형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당장 매장에 가서 현장 경험이 어떠한지를 그 담당 매니저를 만나보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취업준비생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미의 여정이 담겨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던데 미의 여정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미의 여정이 뭡니까, 이게?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예.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고 예.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참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근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그 아름다움은 외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이라고 하면서 너무 뻔하다. 외면과 내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러면 그 내면에서 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무와 연결을 조금 더 한번 지어보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품질 직무라고 하면은 품질 직무는 뭐 정확성도 필요하고 신뢰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뭐 나중에 추후에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뭔가 클레임이 오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직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좀 올바르게 좀 신뢰적인 이러한 마인드를 좀 제시해보는 게 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면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외면, 내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직무와 연관을 지어서 정말 이 직무에서 신중하게 필요한 마음의 그런 어떤 부분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본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단어를 한번 추출해 보심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연결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 공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더욱 유용한 정보가 오늘 되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의 한마디 유정택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실제 면접을 가면 면접위원들한테 압박 질문을 많이 받는 게요. 지원하신 분들이 영업관리를 지원해놓고 나서 본인이 판매직을 지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굉장한 심한 압박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지원한 거는 백화점이 됐던 뭐 아니면 면세점이 됐던 아니면 가두점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영업관리입니다.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정규직에서 영업관리 채용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매장들이라든지 가두점들을 잘 운영을 이끌어서 거기서 매출과 손익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분들 관리자 입장에서 본인이 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런 본인의 각오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현장 중심의 MOT 이것만 강조하시면서 판매직다운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3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격되기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직무 프로세스는 매주 목요일 지피지기 100점 백승에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많은 직무들을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박서연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그 회사 경험하면서 제 사수분이 아모레퍼시픽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키포인트가요. 첫 번째는 마케팅을 하던 어떤 직무를 하던 간에 현장에 가서 다 눈으로 확인해보고 거기 가서 너가 어떠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넌 알아야 된다. 제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샘플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처음에 공장부터 판매되는 지점까지 이 제품은 네 새끼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와닿아서 계속 그렇게 직무 수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 정말 이 부분을 잘 갖고 있으면 모든 직무와의 코어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큰 시너지를 얻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을 직접 가보고 그런 부분 중요하다는 점을 그 면접에서도 함께 어필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지켜보신 분들은 꼭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자소서 신청자라고 쓰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